577번입니다. x가 1부터 8까지 자연수들의 모임이죠.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이다. 7개가 화살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가 이제 화살표를 못 받는다는 소리겠죠. 공역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화살표를 못 받고, 이 f 함수값들에 대한 합을 줬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8개 숫자 중에서 7개가 화살표를 받잖아요. 그렇다는 건 7개가 화살표를 받고 나머지 그 7개 중에서 하나는 2번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가 못 받으니까. 그러면은 요 7개, 8개의 함수값을 더해서 42라고 했을 때 우리가 후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함수값의 후보들을 보면요. 여기 있는 x집합에 있는 8개 숫자 중에서 7개가 화살표를 받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8개를 다 더해볼게요. 다 화살표를 하나씩 받았다고 생각하고 8개를 한번 다 더해보자. 함수값이 만약에 1부터 8까지로 다 화살표를 받았다면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36이거든요. 36. 그런데 42가 나와야 된대요. 그렇다면 얼마가 차이 나나 봤더니 6 차이가 난다 이거죠. 지금 6 차이. 6 차이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에서 누군가는 화살표를 못 받고 나머지가 한 번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6 차이 나려면은 2 대신에 누가 받거나 8이 한 번 더 받거나, 그래서 2 대신에 이제 8이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값이. 아니면 뭐가 있어요? 1 대신에 뭐가 받거나 7이 받거나, 그래야지 차이가 6이 날 수가 있겠죠. 이해 갔나요? 이게 7하고 8 동시에가 아니라 2 대신에 8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1 대신에 7이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2 대신에 8이 한 번 더 받거나 1 대신에 7이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f의 치역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6이래요. 자, 그러면은 2 대신에 8이 받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한 번 받고 3이 받고 4가 받고 5가 받고 6이 받고 7이 받고 8이 두 번 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 상황은 1이 화살표를 안 받고 2 받고 3, 4, 5, 6, 7이 두 번,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인 경우는요. 여기는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8이잖아요. 이건 7 차이 나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6 나는 건 이 두 번째 경우예요. 요렇게가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7이 두 번 받고 1은 안 받고 나머지는 한 번씩 받는구나. 누가 누구로 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렇게 8개가 화살표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x집합의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해서 fa와 fb가 n으로 갔다. 그러면 두 개의 함수값이 같은 걸로 가는 그 함수값이 뭐냐 이거죠? 누가 두 번 받죠? 7이 두 번 받죠. 그래서 n은 뭐다? 7. a랑 b가 누구일지 몰라요. 누가 7로 쓸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7로 가고 있다. 그래서 n은 7. 이렇게. 네, 578번입니다. 집합 x의 원소가 3부터 7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때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3보다 크거나 같고 4, 5보다 작거나 같은. 근데 이 n은 요 정의역의 원소, 즉 f에 들어가야 되는 정의역의 원소이기 때문에 사실 3하고 5 사이면 요 세 개를 얘기해요. 3, 4, 5. 자, 그럼 3, 4, 5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써보면 3을 집어넣으면 n에 f3 곱하기 f5가 짝수라는 소리고요. 4를 집어넣으면 f4 곱하기 f6이 짝수라는 소리고요. 5를 집어넣으면 f5 곱하기 f7도 짝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 두 개의 숫자의 곱이 짝수가 된다를 이용해서 f3과 f7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두 숫자를 곱했을 때 짝수이려면 둘 다 홀수는 아니어야 되죠. 하나라도 짝수면 되죠. 그걸 우리는 수학에서 이제 표현을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3하고 5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예요. 4하고 6 중에서도 적어도 하나는 짝수고요. 5하고 7 중에서도 적어도 하나는 짝수예요. 그렇죠? 근데 짝수와 홀수의 개수를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짝수는 2개가 있고 홀수는 3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얘네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둘 중에서도 적어도 하나가 짝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4하고 6하고 둘 중에 하나가 짝수라고 치면 만약에 4가 6으로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4가 짝수로 갔으니까 6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남은 짝수는 요거밖에 없어요. 4.
근데 F3 곱하기 F5도 짝수고 F5 곱하기 F7도 짝수려면 3과 5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수로 가고 5와 7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수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짝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동시에 짝수로 갈 수 있으려면 뭐가 짝수로 가야 된다? F5가 반드시 짝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죠? 나머지는 이제 3은 F3은 홀수여도 되고요. F7도 홀수여도 되죠, 이때는. 하지만 5가 반드시 짝수로 가야 돼요.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3과 7의 함수값이라 그랬는데 3과 7은 어쨌든 홀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홀수로 두 개 갔을 때 더한 곳의 최대값이려면 1대1 대응이니까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7이 7로 가고 3이 5로 가고 해서 두 홀수 최대 합이 12다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물론 7이 5로 가고 3이 7로 가도 돼요. 얘네들의 함수값 사이에 관계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되지만 문제에서는 더한 것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대값은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579번입니다. fx는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는 요 1차 함수고요.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요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근데 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고. 요런 문제 많이 나오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요 주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함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정체를.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죠.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생각을 합시다. 자, 3이면 이쯤이란 말이죠. 3 전까지 3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 걔는 이제 y절편이 9인 1차 함수, 기울기가 음수 마이너스 1인 이렇게 올 거예요. y절편이 9라고 그랬죠. 이렇게 올 건데 자 3까지니까 3에서의 함수값을 좀 보면 x에 3 주면 y가 6이에요. 그래서 3,6에서 이렇게 1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y절편 9.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데서 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죠. 이제 이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니까 이제 꼭지점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고 시작을 합시다. 자, 요건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묶이죠? 그러면 요 그 숫자 상수항을 9 더하고 9 뺀 거는 마이너스 a랑 곱해서 나가면 9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b. 그래서 중요한 게 나왔어요. a랑 b랑 문자가 많아서 정확히 나오는 정보가 없을 줄 알았는데 꼭지점의 x좌표는 정확히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가 x는 3에서 꼭지점을 가지네요. 요 선에서 꼭지점을 가지니까 요 그림 다음부터는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될 텐데 알겠지만 자 1대1 함수다가 그래프 관점에서 기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 함수가 한번 감소했으면 계속 감소해야만 하고요. 함수가 한번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해야만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프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이런 것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3까지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 다음부터도 함수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지만 이게 1대1 함수를 만족해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a 요거의 부호는 뭐 해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그래야지 요런 그림이고 요 그림에서 여기가 x가 3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부분만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죠. 요 부분. 그래야지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자 만약에 여기 꼭지점이 그 y좌표가 9a 플러스 b죠. 근데 9a 플러스 b가 한 이쯤이야. 그래서 요렇게 끊어져 있는 그래프 요런 거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왜 안 되냐? 공역과 치역이 같다가 안 돼요. 만약에 요 값이 1이라면요 이런 거예요. 공역에 있는 애들 중에서 1까지 1 전까지는 다 화살표를 받아요. 얘네들은 y값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6 다음부터도 다 화살표를 받아요. 여기 y값이 다 6 이상이죠. 근데 1하고 6 사이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공역의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화살표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러면 뭐가 깨지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가 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꼭지점의 y좌표가 여기 쏙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 올라가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올라가면 네 1대1 함수가 깨져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쏙 만나야 되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9a 플러스 b 이게 꼭지점의 y좌표죠. 9a 플러스 b가 뭐다?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더하기 a와 b의 더하기를 알고 있네요. 근데 a와 b의 곱하기의 최대값이래요. 우리가 최대값이 나왔다면 명제에서 배웠지만 산술기와 평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A와 B에 대해서 요 식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위해서는 A와 B가 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장이 여기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 얘가 음수죠. 아래 위로 볼록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A가 양수다가 보장이 되고요. B는 문제에서 양수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장이 돼서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어요. 자, 9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2의 곱. 그러면 요 우변은 뭐랑 같냐면 6 루트 AB랑 같죠? 네, 근데 좌변 여기는 뭐예요? 6이에요. 자, 6 양변 나눠주면 루트 AB가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제곱해서 루트 없애주면 A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1이라고 네, 찾아낼 수 있습니다. 580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인데요. 그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즉 두 집합의 원소들을 모두 다 합치면은 전체가 된다는 거고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다. 아, 그러면 A와 B에는 겹치는 게 하나는 있고 둘이 합쳤을 때 모든 원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은 A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A와 B의 이제 원소를 한번 정해 줄 건데요. 겹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겹치는 게 무엇인지를 정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겹치는 게 1이라고 쳐보죠. 1. 자, 그러면 남은 원소는 2, 3, 4잖아요. 그 2, 3, 4는 절대 A와 B에 동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어딘가에 들어가고 어딘가에 들어가게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경우의 수가 한번 나오죠. 자, 그러면은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1대1 함수라는 말 있죠. 자, 1대1 함수일 때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이건 유한집합일 때예요. 유한집합일 때. 유한집합, 정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일 때, 유한집합에 대해서는 1대1 함수가 만족하려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만 쓸게요. 그리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공역이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절대 정역이 더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역의 원소가 A, B, C가 있는데요. 공역의 원소가 뭐 1, 2가 있다라고 치면,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다르다면 함수값이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이미 얘네 둘이 안 다르게 가려면 두 개가 다 같죠. 그러면 C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1이나 2 한번 간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역의 개수가 더 많다면. 화살표를 3개 보내야 되잖아요. 저기 기다리는 건 2개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원소의 개수를 넣어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 자, 2, 3, 4를 넣어야 되는데 2, 3, 4를 다 B 쪽에 넣는 거예요. 요거 가능하죠. 공역의 개수는 많아도 괜찮아요. 자, 이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경우예요. 자, A집합, B집합이 1이 겹치는 경우, 1이 겹치는 경우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1이 겹쳤을 때 A집합에는 원소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B집합의 원소가 2개.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경우겠죠. 그 다음에 A집합의 원소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안 돼요. 그때부터는 A집합의 개수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 1대 함수가 안 된다고 보였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경우부터 먼저 개수를 세볼게요. 1번 경우는 요 1이라는 정역의 원소가 공역에 있는 4개 중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몇 가지 있냐? 1이 1로 가는 거 한 가지, 1이 2로 가는 거 한 가지, 1이 3으로 가는 거 한 가지, 1이 4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4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요 경우에는 1하고 2가 여기 있는 1, 3, 4로 화살표를 하나씩 주면 되잖아요. 안 겹치게. 자, 그렇다면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자, 1이 하나 갔어요. 그러면 2가 이제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라고 우리가 구하죠? 6가지라고 구하죠. 자, 근데 그 6가지는 여기에 2가 왔을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2 말고 3이 왔을 때도 6가지가 있겠죠. 4가 왔을 때도 6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 6가지에다가 3번의 경우가 더 있겠죠. 3번마다. 그래서 18가지가 나오게 돼요. 정확히는. 여긴 4가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몇 가지죠? 22가지 경우가 나오죠. 근데 이 22가지는 뭐냐면요, 겹치는 걸 뭘로 정해놨을 때죠? 1로 정해놨을 때예요. 그러면 겹치는 게 2일 수도 있고, 겹치는 게 3일 수도 있고, 겹치는 게 4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총 4번 있다. 그래서 전체 마지막 최종 경우의 수는 1대1 함수는 88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581번입니다. 자, 세 집합이 x, y, z가 있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f 요
G.F. 요것은 합성함수가 되고 F를 먼저 보내고 그 결과를 G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내라 이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X로 시작해서 어떤 집합으로 화살표가 가겠어요? Z집합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요 합성함수가 사실은 뭐가 되도록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래요. 상수함수라는 건 뭐죠? 여기 있는 값들이 다 하나의 함수값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될지를 좀 볼 건데요. 자, 일단 X에서 Y로 갈 때 F의 경우부터 먼저 나눠보자면, 자, 첫 번째, F가 상수함수가 아닐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F가 상수함수일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뭐냐, 1번 경우는 이런 거예요. 1하고 2가 서로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때 상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이 1하고 2가 다른 걸로 출발했지만 Z로는 같은 걸로 가야 되잖아요. 상수함수. 최종적으로 함수함수가 되려면 그때는 2하고 3이 어때야 될까요? 같은 값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F가 상수함수가 아니면 G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되죠? 상수함수가 돼야 돼요. 왜냐? 1하고 2가 다른 걸로 갔으니까 2, 3이 다 화살표를 받았고 그 2, 3이 같은 걸로 가야지만 이게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요. F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가 몇 가지냐면 두 가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1이 3으로 가는 거, 2가 2로 가는 거 있죠? 근데 요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닌 거는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때 G가 상수함수인 것도 두 가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죠? 2하고 3이 지금 0으로 갔죠? 하지만 2하고 3이 뭘로 갈 수도 있죠? 1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경우는 F가 상수함수일 때예요. F가 상수함수일 때. F가 상수함수라는 건 이제 둘이 같은 걸로 갈 때인 거죠. 둘이 같은 걸로 갈 때. 자, 그러면 1하고 2가 만약에 같은 2로 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G에서 2와 3이 가는 대응은 2가 0으로 가고 3이 0으로 가도 되고요. 어차피 3이 누구로 가는지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즉 뭐냐? 1하고 2가 같은 걸로 F가 갔으면 상수함수면은 G가 이렇게 가든 보세요. G가 2가 3이 똑같은 걸로 가든 2와 3이 다른 걸로 가든 어쨌든 1하고 2는 2로 갔고 그 2가 0으로 가니까 이건 1하고 2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F가 애초에 상수함수면 G는 무슨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다 이거죠. 그냥 함수기만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F가 상수함수이려면 F가 상수함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왜 두 가지일까요? 1하고 2가 동시에 2로 가는 거, 그리고 1하고 2가 동시에 3으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죠? 그때 요 G의 함수는요, 함수기만 하면 되죠? 함수기만 하면 되니까 2하고 3이 아무 걸로나 가면 되잖아요. 2가 갈 수 있는 거 두 개, 3이 갈 수 있는 것도 두 개. 그래서 2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네 가지. 그래서 곱하면은 총 8가지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을 때 상수함수의 전체 개수는 12가지. 가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12개. 12개. 개가 맞겠네요. 개수니까. 그래서 답은 12개가 되겠습니다. 582번입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저걸 그려가면서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 합성함수를 좀 그려가면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F랑 G를 그려서 이 합성함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F와 G를 이렇게 조금씩 작게 그립시다. F가 요거고 G는 여기다가 이제 그린다고 치면, 자, fx는 뭐냐면요, 2보다 큰 데에서는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계속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2랑 마이너스 2 사이를 얘기하죠. 2랑 마이너스 2까지. 그거는 마이너스 x니까 요렇게, 여기는 지금 등호 들어갔으니까 색칠 되겠죠. 마이너스 x는 요렇게 그려지죠. 네, 여기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2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작을 때 x는 2로 가니까 요렇게 그려져요. 여기 이제 f의 정체예요. 자, g의 정체는 x제곱 마이너스 2죠.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함수가 돼요. 자, 근데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좀 중요한 게 요 x좌표가 좀 중요해지거든요. x축하고 만나는 점. 그래서 요 정도도 좀 구해줍시다. 자, 얘 x를 통과하고 싶으면 y에 0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죠. f.g의 2의 함수값. 그러면 2를 이제 기억에서 말하는 건 f.g의 2. 요것은 f의 g2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g2는 여기다가 g 함수가 이거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아마 4 빼기라서 2가 나오죠. 그러면 f2를 얘기하기 때문에 f2는 2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네,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제 니은인데요. 자, 니은은 g.f-x와 g.fx 요 둘이 같단데 아마 요 수학하에서 함수의 그래프 배우면서 요 두 개가 같다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혹시 배운 친구들은 그걸로 풀어도 돼요. 요런 함수는 우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함수의 특징은요, y축의 대칭이에요. 마이너스 x의 함수값하고 x의 함수값, 즉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y축 기준으로 양쪽에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x값들이 함수값이 같다, 이 말은 y축의 대칭이라는 우함수예요. 그리고 우함수가 어떤 그래프냐,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그렸을 때 요게 y축 대칭이면 요 니은은 맞게 되는 거죠. 일단 요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겠다 이거예요. 합성함수 그리는 거 좀 잘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자, 합성함수를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려볼 건데요. 자, fx의 함수값들을 g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fx 가지고 범위들을 조금씩 쪼개 볼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x는 뭐죠? 값이 2죠. 그러면은 g.fx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g2라는 소리예요. fx가 뭐니까? 2니까. 마이너스 2 전까지는 2. g2가 얼마죠? g2는 2일 때 값이 4였을 거예요, 아마. 2였어요. 그래서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전까지는 계속 2로 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이제 0까지 한번 보고요. 0에서 2까지 한번 잘라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한번 볼 건데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함수가 마이너스 x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x. 근데 마이너스 x라는 식으로 찾기보다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y는 2부터 0까지 작아질 거거든요. 그럼 2부터 0까지라는 건 함수 입장에서는, g 입장에서는 2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보세요. fx의 y 값들이 여기선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2부터 0까지의 그림, 요 그림을 보겠다 이거예요. 요 그림. 요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다시 x가 마이너스 2면 2고 2일 때 값은 2인 거예요. x가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1이고 1일 때 값은 한 2쯤이에요. 아까 여기가 루트 2였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요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 그림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나온다 이거죠. 어디까지? y값이 마이너스 2. 네, 요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x 입장에선 0부터 2까지를 보면요. 자, g 값은 f의 함수값을 보니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작아지거든요. y값이. 그걸 정의역으로 하는. 0부터 마이너스 2면 여기까지죠.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2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함수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 그래프에.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자, 다시 x가 0일 때는 y가 마이너스, x가 0일 때는 y가 0이고 y가 0일 때 요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가는 게 방향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정방향으로 요렇게 그려주겠죠. 굴곡이 좀 별로네요. 비슷하네, 다시 그래도. 요렇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요. y값이 마이너스 2죠. f의 y값이. 자, 그러면 그 마이너스 2를 정의역으로 봤을 때 g의 함수값을 찾으면 2죠. 그래서 2로 계속한다. 여기가 2잖아요. 그쵸? 그래서 g.fx의 그림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y축 대칭 맞나요? 네, y축 대칭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네,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디귿. 자, f.gx와 마이너스 g.fx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요거 함수의 그 대칭 관계에서 여러분이 그 우리 수상에서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잖아요. 그 이동에서 봤겠지만 요 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서로 같다. 요 함수랑 요 함수에 마이너스 붙였다.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가 붙죠? x축 대칭하면. 그쵸? 자, 우리는 요 함수를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잖아요, 요게. 요게 x축 대칭하면은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나요? 마이너스 2로 쭉 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작아지고 여기서 이렇게 요게 바로 오른쪽 함수예요. 오른쪽 함수. 요게 마이너스 g 도트 f x 이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뭐 그리겠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요걸 그려서 이 그림이랑 똑같은지를 판단을 하겠다 이거예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올라와 보죠. 요 gx 선생님이 너무 그림을 더럽혀놔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근데 f 이번에는 g를 먼저 집어넣고 그걸 f에 집어넣기 때문에 g의 범위에 따라서 정역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요. f가 함수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x 값은 마이너스 2랑 2이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랑 2가 되는 즉 요 그래프에서 y가 마이너스 2랑 2가 되는 그 순간들을 가지고 좀 찾아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y 값이 2가 되는 순간 그때 x는 아까 봤지만 2랑 마이너스 2거든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먼저 볼 거예요. 그때 g는 요거잖아요. 그래프가 요거. 그쵸? 2보다 큰 값이죠. 그러면 x가 2보다 클 때 gx는 2보다 큰 값인데요. 2보다 큰 값을 여기서 보면은 요게 y값이 여기에 x값으로 가야 되잖아요. 2보다 큰 데서는 함수값이 요거죠. 계속.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2다 이거예요. 합성한 것은. 계속 마이너스 2. 다시 x가 2보다 클 때 함수값은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럴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함수값을 보면 요거 즉 y값이 뭐?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부터 0까지 볼 거예요. 2부터 0까지. 그때 y값이 마이너스 2니까 그 상황에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2부터 0까지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y값을 보면요. 이 gx의 y값은 2부터 해서 마이너스 2까지 작아지죠. y값이 2부터 계속 작아지죠. 마이너스 2까지. 그때 요 fx 그림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계속 요 그림이에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쵸? x값을 보면 그때 y값은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그때 이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값은 당연히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만 그때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여기다가 요 함수가 마이너스 x잖아요. 마이너스 x에다가 직접 우리가 넣어 봅시다. 요 함수 gx가 요건데 마이너스 x 요 f 도트 gx 요걸 찾고 있죠. 자, 그러면 f에 gx식인 x제곱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자 이거예요. 근데 어디? 2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fx가 마이너스 x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아, 여기선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0부터 여기 x가 마이너스 2인 데까지는요. 합성함수가 0부터 2까지를 보면 gx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함수가 y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때 여기가 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볼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그때도 뭐죠? 요 마이너스 x 그래프죠.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래서 요 마이너스 x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아, 즉 여기도 이런 모양. 식으로 따지면 정확히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보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의 그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찾아보면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요 gx의 y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2보다 크거나 같다. 2가 여기 있으면 2보다 크거나 같다의 함수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2로 계속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f.gx예요. 근데 아까 그림 봐서 알겠지만 요거랑 똑같은 그림이죠. x축 대칭으로 그린 거죠. 요거 아까 얘를 이렇게 x축 대칭했더니 요거랑 같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가 나와서 답은 5번이 나오게 됩니다. 583번입니다. x가 1, 2, 3인데 1, 2, 3 집합에서 1, 2, 3 집합으로 가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있는데 f도 항등함수, g도 항등함수면 g 도트 f도 항등함수냐? 항등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냐 이거죠? 항등함수는 보통 i라고 많이 쓰잖아요. i와 i를 합성하면 당연히 i가 되겠죠. i에다가 f를 합성해도 f가 되죠. 그러니까 i랑 i를 합성하면 당연히 항등함수가 될 거예요. 자, 니은 합성한 게 항등함수면 f는 1대 함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상황을 볼까요? 니은은 자, 1, 2, 3에서 1, 2, 3으로 가고 그 다음 1, 2, 3으로 갔다고 쳤을 때 자, 만약에 g 도트 f 즉
F를 타고 가서 먼저 가는 게 F라고 치고 그 다음 가는 게 G라고 쳤을 때, 자 1이 최종적으로는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로 가고,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죠. 2가 최종적으로 2로 가야 되고 3이 최종적으로는 3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가 1대1 함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면 모순이 생기는지를 한번 봅시다. 규律법처럼. 자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F가, 그러면 원소가 정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가 같잖아요. 근데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두 번을 받겠죠. 이렇게 누군가 못 받는 애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쵸? 그럼 봐봐요. 1은 1로 가게 만든다고 쳤을 때 2가 1로 가버리면 그 1은 1로 가기 때문에 2가 2로 갈 수가 없게 되겠죠. 3은 2로 가기 때문에 2가 3으로 가면 요거는 상수함수가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3은 이제 항등으로 가죠. 자기 자신으로. 하지만 2가 두 개가 같은 걸로 가버리면 그 같은 게 하나로 가기 때문에 1과 2가 서로 다른 걸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자, 디귿.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합성한 게 1대1 함수이려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는 항등함수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틀렸거든요. 발례를 한번 보여줄게요. 발례. 아닌 예. 자, G 노트 F가 1대1 함수여도 둘 중에 항등함수가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갔다고 쳐고요. 이게 F가 이거라고 칩시다. 그리고 G는 뭐 바꿔볼까요? 2가 1로 가고 1이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뭐 이렇게 두면은, 자 1은 어디로 가죠? 2로 갔다 1로 가니까 1은 1로 가요. 합성함수를 보면 1은 1로. 자 그 다음에 2는 3으로 갔다가 3이 3으로 가니까 2는 3으로 가요. 3은 1로 갔다가 1이 2로 가니까 3은 2로 가요. 합성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가 다른 게 다 다른 함수값으로 갔으니까 1대1 함수 맞죠? 하지만 f랑 g 중에 어느 것도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어요. 발례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84번. fx는 1차 함수인데 이제 미지수 a가 껴있고요. gx는 2차 함수인데 저 미지수 a가 이제 범위 안에 딱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두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더해서 57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찾아보죠. g 도트 f1. 자, f1은 뭐냐면요, f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죠. 그래서 g1 플러스 a가 얼마냐 물어보는데, 이거는 요 gx는 x가 a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집어넣는 게 다르기 때문에 큰지 작은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a 플러스 1이요. 그러면 얘는 a보다 어떻죠? 1만큼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쪽이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1 플러스 a를 제곱한 함수값으로 나올 거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결정이 나버린 거죠. 이제 a 값에 따라서. 자, 근데 f 도트 g4가 있어요. f 도트 g4. 그럼 이제 g4를 구해서 그걸 f에 집어넣어야 될 텐데, G4를 구하기 위해서 4가 A보다 작으면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고, 4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4가 A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겠구나. 첫 번째, 만약에 4가 A보다 작은 경우, 4가 A보다 작다면 위에 함수에다가 4를 집어넣어야 되죠. G4는. 그래서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2가 나오기 때문에 G4가 2라서 F2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F2는 뭐죠? 여기다 2 집어넣죠? 그래서 2 플러스 A예요. 이때. 자, 두 번째 경우. 만약에 4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면 함수값을 G 함수값 구할 때 여기 집어넣잖아요. 4를 집어넣으면 16이죠. 그래서 F16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의 함수값은 X에 16 집어넣으니까 16 플러스 A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함수값, 요거의 함수값, 두 번째 함수값은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자, a제곱 더하면 3a 플러스 3이죠. 요게 얼마가 되는? 57이 되는 그런 a를 찾아라 이거죠. 마이너스 54는 0 나와요.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9, a 마이너스 6, 0 나오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9 또는 6이 나오는데요. 자, 이 경우는 a가 4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둘 중에 6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나온 답은 6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요걸로 함수값을 구할 때도 두 번째 걸, 얘랑. 그래서 둘이 더하면요,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7이 돼요. 요게 57이 되는 순간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0은 0 나와서 a는 인수분해를 하죠.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8 또는 a는 5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a는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8이 됐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을 s라고 했으니까 s는 마이너스 2. 그러면 10s 제곱은 10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그래서 42 답이 되게 됩니다. 585번입니다. fx가 저렇게 그래프가 정해져 있을 때 이 두 개의 함수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이 표시 뭔지 알죠? 2021번 합성한 거, 얘는 2020번, 22번. 자, 그러면 2분의 1을 집어넣기도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2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를 뭔가 규칙을 찾아보고 2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를 규칙을 좀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f-1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f-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함수값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f의 두 번 마이너스 2분의 1을 합성하면 이건 한 번 집어넣은 게 0이니까 그거를 f에 또 집어넣으면 되죠. f에 집어넣으면 0일 때 함수값은 1 이렇게 나오고요. f3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두 번 집어넣은 게 1이잖아요. 그럼 그 1을 이제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죠. f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f4의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자, 세 번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의 세 함수값은 1. 1이 나왔었는데 1이 또 나왔어요. 아, 규칙적으로 나오겠구나. 즉, 짝수일 때, 요 위에 숫자가 짝수일 때는 결과가 1일 거고, 위에 숫자가 홀수일 땐 결과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f의 2021이래요. 홀수죠? 홀수번 집어넣으면 얼마다?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앞에 건 마이너스 1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요,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부터 하나씩 집어넣읍시다. f2분의 1. 이것은 f2분의 1이 여기죠. 그래서 0이네요. 자, 그러면 f 두 번의 2분의 1은 한 번 집어넣은 게 0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집어넣으라는 거죠. f0에서의 값은 1. 1 아까 나오지 않았나요? 그쵸. 요 순서대로 가겠죠, 얘도. 자, f에 3번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두 번 집어넣은 게 1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집어넣는다 하면 마이너스 1이고, f에 4번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번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죠. 1이고, 이렇게 반복되죠, 얘도. 아, 똑같은 규칙으로 나오네요. 짝수번, 요 위에가 짝수번이면 1이고요, 함수값이. 홀수번이면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얘가 짝수네요. 짝수니까 뒤에 건 1로 가겠죠. 네, 둘이 더하면 그래서 0이 답이 됩니다. 586번입니다. 자, 0하고 3 사이에서 f.fx를 kx 플러스 1하고 4개의 실근을 갖도록. 그렇다는 것은 요 함수와 요 함수를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4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요건 1차 함수니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을 거고, 요게 이제 기울기가 미지수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왼쪽 함수 그린 거랑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아라, 이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fx가 이거일 때 f 합성 fx, f.fx를 그릴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식으로 찾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최대한 그래프적인 걸로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f.fx를 그릴 건데요. fx가 저기 지금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자, 지금 함수값을 보니까요, 3부터 0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요 순간을 기준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x가 0부터 1까지잖아요. 0부터 1까지를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이에 뭔가 있다면 거기서 이제 또 보면 돼요. 자, 0부터 1까지를 한번 볼 거예요. 0부터 1까지 함수값은 3에서 0까지 내려가요. y값이. 그쵸? 근데 그 3에서 0까지를 한번 더 읽어야 되잖아요. f에 집어넣어서. 자, x가 0부터 1까지 변화하면 y는 3부터 0까지 변화하죠.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함수를 한번 더 그린다고 치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x가 0부터 1까지 변화할 때 y는 3부터 0까지 변하는데요. 그 3부터 0까지를 3부터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선 정역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x가 0일 때 y가 3이고 그 3일 때 y값은 2인 거예요. 요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x가 여기가 1이잖아요. x가 1일 때는 y가 0이죠. 0이니까 그때의 함수값은 3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일 때 3이네요. 0일 땐 2였고.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냐면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지금 여기고요.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하냐? 3부터 0까지 y값이 변할 때 그걸 정의해서 3부터 0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요점이 뭐냐 이거죠. 요점은 아마 알겠지만 여기가 얼마냐 보면 여기가 1이죠. 지금 1. 그러면 여기가 1이라는 건 여기서 y값이 1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y값이 1이 되는 순간. y값이 1. 요 값은 찾을 수 있죠. 1차 함수는 그 비율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x가 1일 때 y가 3이죠. 그러면 여기 y가 1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3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 요 점이 3분의 2구나.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x가 3분의 2면 y가 1이에요. 근데 그 y를 이제 정역에서 읽으면 여기를 읽어야 되잖아요. 1일 때 값은 0이다. 그러니까 요 y 값이 0 나오는 순간 있죠. 그거는 x가 3분의 2였을 때다. x가 3분의 1일 때 y가 1이고 그 y를 x가 1인 점으로 읽었을 때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를 또 그려볼 거예요. 자, 1부터 3까지는 y값이 0부터 2까지 계속 증가해요. y값이 0부터 2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y가 0부터 2까지라는 건 그걸 합성할 때 정역을 0부터 2까지 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네요. x가 1일 땐 y가 0이고 그 y 0을 여기서 x를 0으로 읽으면 3.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2까지. 왜? 3일 때 함수값이 2잖아요. 그 2의 함수값을 읽어야 되죠. 여기서. 2 함수값은 얼마겠어요? 아마 자, 이것도 비율 관계죠. x 2 증가할 때 y 2 증가하죠. 그럼 x 1 증가했을 때 y 1 증가하겠죠. 1까지.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 1인 순간까지 y 값이.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쭉 가서 3일 때 y 값은 1이다. 1까지 이렇게 가겠죠. 네,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점이 뭔지가 좀 중요하죠. 그래도 자, 요 점은 이제 어떻게 찾냐면 y가 0인 순간 요거죠. 여기 입장에서. 그건 x가 1일 때죠. 아, x가 1. 네. 근데 그 x가 1이 여기서 y가 1인 순간이잖아요. y가 1인 순간 요거 얼마죠? 2죠. x가 2일 때 y가 1이죠. 그 y가 1일 때 여기서 x를 1로 보면 0. 요 값은 x가 2일 때다 이거예요. 2일 때 1, 1일 때 0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f.fx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림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fx가 1차 함수죠. 1차 함수에다가 1차 함수를 합성하죠. 그러면 차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얘가 1차 함수라 직선의 그래프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같은 거 합성할 때는 함수가 차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그로스 찾아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1차와 1차의 합성은 반드시 1차이기 때문에 네, 직선으로 그려지고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되죠. kx 플러스 1. kx 플러스 1은 알겠지만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k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만나는 점이 몇 개죠? 3개죠.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4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3개 만나는 것보다 하나가 더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가 더 만나려면 이쪽에서 만나야 되죠. 이 라인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이 딱 4개예요. 근데 이건 x축이랑 평행하니까 이건 k가 0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부터 돼요. 이렇게 음수로 그려지면 4개 맞죠? 네. 근데 어디까지 돼요? 이제 여기 전까지 되겠죠. 마지막으로 되는 순간이 요거에서 이제 원래는 여기서 2점 만나던 게 여기서 1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걸 지나는 순간까지, 요걸 지나기 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2,0이죠 사실. 그래서 얘가 kx가 kx 플러스 1이 2,0을 지나는 순간, 그러면 k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전까지는 된다 이거예요. k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k가 0이 아닐 때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인 것은 이제 빼주면 답이 최종적인 대응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 전까지, 0은 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a랑 b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 b가 0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b에서 a를 뺀다고 했으면 2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587번입니다. 자, x도 양의 실수고 y도 양의 실수 집합인데요. 자, f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하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소린데, 여기서 이제 나랑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x1, x2가 다 x집합, 즉 정역의 원소일 때, 자, x2가 더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y축은 안 그리죠. x1과 x2가 이렇게 있을 때 x2가 더 크다면, 얘가 오른쪽에 있다면 함수값은 누가 더 크대요? x1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대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x1, x2를 이렇게 잡았지만 x1, x2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x가 큰 게 값이 더 작다. 그 얘기는 x1, x2를 뭐 이렇게 잡아도 되게 가까이 잡아도 함수값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소함수일 거다 이거죠. 됐죠? 네. 자, 그러면 fx가 감소함수라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f가 감소함수면 이제 f의 역함수는 어떨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자, 보세요.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대응관계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자, x가 감소함수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가니까 보세요. 역함수에서는 x가 작은 게 어때요? y가 큰 걸로 가죠. x가 작은 게 y가 큰 걸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f가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f 역함수도 뭐죠?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f가 감소면 f 인버스도 감소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한번 보죠. 자, f 도트 FA와 F 도트 FB인데 A랑 B의 관계식을 줬어요. 자, A랑 B 중에선 A가 더 작대요. 0보단 크고. 자, 그러면 그래프 입장에서 우리가 좀 그려보자면 감소함수 뭐 이걸로 그려보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FA와 FB 중에서 누가 크냐면요. FA는 요거고 FB는 요거죠.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FA와 FB 중에선 FB가 더 작아요. 근데 그걸 또 F에 집어넣을 거죠. 그럼 보세요.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걸 F에 집어넣고 FB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걸 F에 또 집어넣죠. 그러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작은 것에 X가 작은 것의 함수값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 되게 됩니다. 자, 니은 F 역함수 A와 F 역함수 B는 어떠냐 그랬는데 지금 A와 B가 더 작다 그랬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그럼 감소함수니까 당연히 A의 함수값이 더 크고 역함수도 B의 역함수의 함수값이 더 커야만 하죠. 왜? F가 감소면 F 역함수도 감소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F 인버스 A의 함수값이 F 인버스 B의 함수값보다 더 큰 걸로 가기 때문에 니은은 맞아요. 자, 디귿. 디귿은 니은을 이용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F 인버스에 F 인버스 A를 집어넣고 F 인버스에 F 인버스 B를 집어넣어라 이건데, 자, F 인버스 A랑 F 인버스 B 중에서 누가 큰지를 아까 봤는데요. 니은에서 둘 중에 F 인버스 A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X가 더 큰 거예요. 얘네 둘 중에서. 그러면 얘가 X가 더 큰 게 들어가고 얘가 X가 더 작은 게 들어가요. 근데 감소함수기 때문에 x가 작아야 y값이 큰 걸로 가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지겠죠. 쉽게 말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소함수는. 증가함수는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다가 나와야 되죠. 디귿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88번. 자, x는 1, 2, 3, 4를 원소로 가진 집합인데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이렇게 된대요. x가 1, 2일 때는 x제곱을 하라 그랬고 x가 3, 4일 때는 x 플러스 a를 하라 그랬는데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자,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1, 2, 3, 4 1, 2, 3, 4 자, 대응을 한번 해볼 건데요. x가 1일 때는 함수값은 1을 제곱하니까 1로 갈 거고요. x가 2일 때는 2를 제곱하니까 4로 가겠죠. 네, 요건 정해졌고 3을 집어넣으면 3의 세함수값 f3은 3 플러스 a로 가고요. f4는 4 플러스 a로 가요. 근데 잘 보면 누가 더 크냐? 얘가 f3보다 1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f잖아요. f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f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f3과 f4는 2와 3으로 가야 되는데 화살표 못 받은 2와 3으로 가야 되는데 4의 함수값이 3의 함수값보다는 1 크잖아요. 그러면 4가 3으로 갈 수밖에 없고 3이 2로 가야 되고 그때 요 값이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g라고 그랬을 때 g2를 10번 집어넣은 거 그리고 g에 11번 2를 집어넣은 거 요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죠. 자, 2가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2는 역함수 입장에서 3으로 가죠. 자, g2는 3이에요. 그쵸? 3이 화살표 2한테 줬으니까. 자, 그럼 g에 2번 2를 집어넣으면요. g에 3을 한 번 더 집어넣는 거니까 3을 집어넣으면 4로 가요.
요거고요. g에 3번 2를 집어넣으면은 g에 4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죠. 2번 집어넣은 게 4니까 4는 어디로 가요? 2로. 아, 그러니까 2를 3번 넣으면 2로 가네요. 자, 그러면은 g10의 2는 g에 9번 집어넣으면 2죠. 3번씩 집어넣으면 2니까 g2가 얼마냐? g2는 3. 자, g11 2는요. g10의 2가 3이니까 거기다가 3을 g에다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죠. 3은 어디로 갔죠? 역함수 4로.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g2는 3, g3은 4기 때문에 다 더하면 3번 6이 나옵니다. 589번입니다. fx가 2x 플러스 4일 때 f 역함수 x는 g 4x 플러스 3이다 라고 했으면, 자, fx가 y라고 쓰면요, 요게 2x 플러스 4일 때 이거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려고 해요. 그럼 x랑 y랑 어떻게 하면 되죠? 자리를 바꾸면 되죠, 식을.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하고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요, 요걸 2분의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요게 바로 뭐다? f 인버스 x다. 그쵸? 자, 그러면 f 인버스 x가 이거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2, 요게 뭐냐면 g의 4x 플러스 3이다 이거죠? 자, 그때 우린 gx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4x 플러스 3이 아니라 x인 걸 알고 싶으면, 네, 4x 플러스 3을 잠깐 t라고 치환해서 x가 무엇인지를 좀 보면요, x는 t로 어떻게 쓸지를 t-3을 4로 나누는 거, 이렇게 치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gt를 구하는 거예요. gt 요걸 t로 치환하죠. 그때 x는 요걸 대신 쓰면 되니까 요 x 자리에 요걸 이제 대신 대입해서 8분의 t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빼죠. 좀만 이제 정리해서 써보죠. gt 말고 이제 gx라고 써볼게요. t라는 문자를 x로 바꿔서 gx는 8분의 x, 그리고 나눠서 쓰죠. 빼기 8분의 19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8분의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하면, 네, 그래서 gx는 요런 1차 함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보면요, x절편은 19가 나오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8분의 19.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겠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만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요거의 넓이, 요거 19, 요거는 길이로 얘기하면 8분의 19죠. 곱하기 2분의 1까지. 요거 계산하면요, 16분의 361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16분의 361이 되겠습니다. 자, 590번입니다. 590번은 함수를 준 게 g 도트 f의 역함수를 지금 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저걸 가지고 f와 g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를 한번 볼게요. 자, a 집합은 1, 2, 3이 있고요. b 집합은 4, 5, 6이 있고요. c 집합은 7, 8, 9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역함수 준 거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다시 바꿔서 쓰면은 f 역함수의 도트 g의 역함수, 요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가 f, 여기가 g. 그러니까 g의 역함수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타야 되기 때문에 7에서 g의 역함수를 타고 뭔가로 간 다음에 그게 3으로 간다 이거죠.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갈 거예요. 뭔가를 거쳐서. 그리고 8은 뭐 세모라고 할까요? 8은 뭔가를 거쳐서 그 B에 있는 원소 뭔가를 거쳐서 A에 요걸로 갈 거고요. 9라는 애는 B에 있는 원소 뭔가를 거쳐서 2로 간다 이 소리예요. 요게 화살표를 지금 보면. 그쵸? 근데 값을 준 게 얘는 이제 역함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화살표를 다 나눠서 받는다고 치면, 자, F1이 4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1은 4로 써야 되니까 1은 이렇게 4로 쓸 거예요. 근데 1은 세모잖아요. 누구한테 화살표 받기로 했죠? 역함수 입장에서 8에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4는 8로 이렇게. 그래야 8이 1로 가는 거겠죠. 8은 4를 거쳐서 1로 간 거예요. 역함수에서. 됐죠? 자, 그 다음에 G6이 9래요. G6이 9. 그러면 여기 6이 여기로 9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9는 거꾸로 갔을 때 6으로 갔다 2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F3은 5로 가고 G5는 7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자, F2는 6으로 가죠. G5는 5가 G를 타고 가면 7로 가죠. 그래서 6하고 7하고 더해서 13이 답이 됩니다. 591번입니다.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저 이차 함수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좀 그려놨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역함수랑 이제 뭐 교점 이런 거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직접 구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뒤에 단원에 무리함수 나가면은 구해본 적이 있겠지만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좌표들만 찾아주면 되니까 y는 x의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게 fx 지금 그려놓은 거에 y는 x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역함수는 얘 대칭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 x절편 y절편을 좀 구한 이유들이 있죠. y절편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게 y는 x의 대칭 넣으면 여기 역함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인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fx는 x절편이 루트 2인 게 f 역함수 x는 y절편이 루트 2인 걸로 바뀌죠. 그래서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 그러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말한 점들을 하나씩 좀 찾아보면요. y축하고 만나는 점, 요걸 a, 역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 그게 사실은 a를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이죠. 그리고 교점, 요게 c. 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요 삼각형 넓이는 세 점의 좌표를 알면은 넓이 구할 수 있는데요. 요 점 가지고 좀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겠나요?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는 서로 같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가 중점일 텐데 그게 수선의 발레리면 좌우가 같죠, 중점. 그래서 선생님은 한쪽 넓이 구해서 2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m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MA 길이 먼저 구할 건데요. m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겠죠? 0,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0의 중점. 자, 그럼 마이너스 1,1과 a는 0, 마이너스 2잖아요. 둘 사이의 거리는 루트 2예요. 네, 이렇게 됐고 CM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C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C점의 좌표는 역함수랑 만나는 점인데 역함수를 굳이 구해서 할 거 아니라면 요 fx랑 y는 x가 만나는 점을 구하죠. 이렇게. 자,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서 x-2, x 플러스 1은 0 나오니까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2가 나와요.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지금 요 그래프를 0보다 큰 쪽만 그리죠. 요 c는 그래서 x좌표가 얼마? 2, y좌표도 2죠. 그래서 c는 2,2예요. m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3 루트 2가 나와요. 요게 밑변이고 요게 높이죠. 자, 삼각형 ACM 요거의 넓이는 밑변 루트 2 곱하기 높이 3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3이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말한 삼각형은 요렇게죠. 이거는 저 ACM의 넓이의 몇 배? 2배. 그래서 답은 6이 나오게 됩니다. 592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0하고 4 사이에서는 fx는 요거래요. 일단 요거의 정체를 좀 보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누면 되는데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건 x가 2일 때죠. 자, 그래서 fx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x가 2보다 작을 때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눌 건데요. 0하고 4 사이에서라 그랬으니까 요 왼쪽은 0까지만 보고요. 요 오른쪽은 4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 0하고 2 사이에서 요 절대값 안은 음수예요.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기다리고 있죠? 계산하면 요게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찾아서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4 사이에서는 얘가 양수예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보호 바꿔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0부터 선생님이 4까지를 볼 건데요. 자, 2에서 잘리죠. 2에서 2x예요. 0하고 2 사이에서. 그러면은 2일 때 4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잖아요. 2를 집어넣으면 4예요. 여기가 이제 색칠이 되면서 4에서 4, x가 제일 끝이 4죠? 4 집어넣으면 0.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나다 조건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8부터 8까지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자, 나 조건 f1-x와 f3+x가 같다. 요 뭐예요? 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것도 공부해본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혹시나 이게 잘 어려운 친구들은 어차피 현장에서는 처음 보는 수식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든 특징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x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가면서 이거의 구조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f1과 f3이 같다는 거고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f-1과 f5가 같다는 거고요. x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f2분의 1과 f2분의 7이 같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생각하면요. 요 두 개, 정의역의 원소 두 개, 이 두 개는 x가 서로 부호 반대니까 만약에 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더하면 숫자가 얼마죠? 항상 4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x에 뭘 집어넣든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 더하면 4라는 소리예요. 지금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한 숫자가 4인 것끼리는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더해서 4인 두 숫자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냐면요. 두 숫자를 더해서 2로 나눈 것. 이게 바로 뭐죠? A, B의 중점이죠. 근데 더한 게 항상 4기 때문에 이 값이 2거든요. 두 숫자가 더해서 4라는 거는 두 숫자의 중점이 2라는 거죠. A가 만약에 2보다 왼쪽으로 이만큼 있으면요. B는 똑같은 거리로 2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이거죠. 그래서 요 식이 말하는 건요.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달을 보면요. fx와 f-x가 같대요. 요거 어떤 그래프인지 알죠? 이런 걸 우함수라고 하고 y축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달을 이용해서 0부터 4까지의 그림이 0부터 -4는 접은 모양이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걸 알겠고요. 자, 이게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2를 기준으로, 나를 쓰면 이제 2를 기준으로 대칭이죠. 자, 이 왼쪽 두 칸은 이거, 오른쪽 두 칸은 이거예요. 대칭 맞죠? 그러면 그 다음 요만큼 0부터 -2까지 요거 있죠. 이게 4부터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6까지는 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4부터 2까지는 요거잖아요. 그게 2를 기준으로 4만큼 떨어진 데서 6만큼 떨어진대. 2에서 4만큼이면 6, 2에서 6만큼이면 8. 8까지는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다시 다로 가면 이게 y축 대칭이었잖아요. 그러면 4부터 8까지가 지금 이 그림이 한 번 더 나왔으니까 -4부터 -8까지도 이 똑같은 그림이 한 번 더 나온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산 모양 있잖아요. 시옷 모양. 요게 이제 네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간의 길이 4짜리로 -8부터 8까지 16까지 네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8하고 8 사이에서 fx가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 넓이. 이거는 똑같은 도형이 4번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넓이, 요 삼각형. 밑변 4, 높이 4죠? 4, 4, 2로 나누면 8이죠? 근데 그게 몇 덩어리? 4덩어리, 32. 그래서 답은 32가 됩니다. 593번입니다. 네, 선생님이 저 y 함수를 좀 구간에 나눠서 구해놨어요. 절대값 두 개니까 -1보다 작을 때 -1부터 2까지, 2 전까지, 그 다음에 2 이상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그래프를 찾으면 절대값 없애주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 -1 전까지는 -3으로 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 뚫려 있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요 2x-1인데 왼쪽 끝과 오른쪽 끝만 찍어서 연결을 해보자면 x에 -1 집어넣으면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x에 2 집어넣으면 3이에요. 아마 요렇게 y절편이 지금 -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2 다음부터는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색칠되면서 요렇게. 요게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요 그래프가 돼요. 이 그래프가 요 직선이랑 세점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그럼 이 직선식을 우리가 y는으로 정리를 하면요. y는 여기서부터 다시, 자, 저기 말하는 직선식 요거를 y는으로 정리하면요. y는 m으로 묶읍시다. m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하나 있죠? -3, -4. 지나는 점이 여기서부터 다시 지나는 점이 -3, -4예요. 자, 그럼 -3, -4는요. x-3 좀 더 왼쪽으로 갈까요? x가 -3이면 이쯤. 그때 y가 -4는 이쯤. 요걸 지난다 이거예요. 이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죠. 자, 그러면 m이 만약에 음수면 요렇게 되면 이제 얘가 더 그려진다고 쳐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음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0인 것도 이렇게 돼서 안 만나죠. 그럼 언제 총 3개가 되냐 처음으로. 자, 요렇게 만약에 요 -1,3을 지난다고 치면요. 여기서 하나죠.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2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진다면 요렇게 지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근데 이러다가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걸 지나는 순간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 또 하나 만나서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순간보다 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 점을 지나는 순간보다 기울기가 커야 되고 요 점을 지나는 순간보다 기울기가 작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순간 x에 마이너스 1, y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은 2m 마이너스 4 m은 2분의 1이 나와요. 그거보다는 커야 되죠. 요게 m이 2분의 1일 때예요. 자, 그 다음에 2, 3을 지나는 순간 x에 2, y에 3 집어넣으면요. 3은 5m-4 m은 5분의 7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m이 5분의 7인 순간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m이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세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m은 어때야 되냐?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요. 5분의 7보다는 작다라는 것이 답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